이번 시간에는 무한반복, 브레이크문, 컨티뉴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먼저 무한반복문은요, 반복문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문법입니다. 즉, 조건이 항상 참일 때 발생하는 반복문이고요. 브레이크문은 이러한 반복문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컨티뉴문은요, 반복문의 선두로 되돌아가서 실행하라는 문법입니다. 즉, 컨티뉴문을 실행하면 반복문에 남은 문장은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의 선두로 되돌아가서 조건을 검사하는 문법입니다. 무한반복은 반복문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는 무한반복, 무한루프를 의미합니다. 반복문에서 조건이 참인 경우에 문장을 반복 실행하였죠. 그러므로 무한반복은 조건이 항상 참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while문의 경우 조건이 항상 참이다는 참, true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사용합니다. 예제를 볼게요. 만약 그레이드가 3.0이면 while문의 조건을 봅니다. while문의 조건은 1, 참이죠? while문의 조건이 참이므로 문장을 실행할게요. 실행하는 문장은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는 문장이죠. 그럼 그레이드 값이 0.5 증가합니다.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니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한번 더 보죠. 조건은 또 참입니다. 그럼 문장을 실행하면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레이드는 4.0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두로 가면 조건이 또 참이니 문장을 실행하면 그레이드 값이 0.5 증가시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while문의 조건이 참이니 무한 반복되므로 그레이드 값은 계속 무한대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무한 반복이 포문에도 있습니다. 포문은 초기값, 조건, 증감식을 생략하면 무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예제와 같이 포문을 무한 반복한다고 작성하면 그레이드 값이 계속 증가하겠죠. 서희쌤! 코드 실습을 통해 무한 반복문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드를 3.0으로 선언해 주었고요. 그 다음은 while문인데 조건이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이네요. 그리고 무한 반복하는 문장은 그레이드를 0.5 증가시키는 문장입니다. 무한 반복문이 종료되면 그레이드 값을 출력시키는 출력 함수입니다. 과연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있네요. 그 이유는 무한 반복문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while문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결과를 출력하는 프린트문을 실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while문을 실행하고 있어 그레이드 값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무한 반복문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while문 안에 프린트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그레이드를 출력하고 계획 문자를 추가하였고요. 출력 결과는 3.5, 4.0, 4.5 등 그레이드의 결과값이 0.5 증가된 상태로 계속돼서 출력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보이는 출력 결과와 같이 그레이드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출력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전혀 종료되지 않습니다. 포문도 무한 반복문을 잠시 확인해 볼까요? 초기, 조건, 증감식을 생략한 채로 포문을 작성해주면 무한 반복문이 되죠. 해당 결과도 그레이드 값이 계속하여 출력될 거고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레이드 값이 계속 증가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네요. 서희쌤! 그럼 무한 반복문을 탈출하는 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영어로 깨뜨리다죠. 즉, 반복문을 깨뜨려 버리는 벗어나는 문법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먼저 사용하였죠.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종료하는 문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제를 보면요. while문도 for문도 지금 무한 반복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에 항상 만족함으로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문장은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if문입니다. if문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 문장을 실행하죠. if문의 조건은 그레이드 값이 4.5인가요? 입니다.
즉 그레이드 값이 4.5가 되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라는 코드인 거죠. 디버깅표로 작성해 볼게요. 그레이드가 3.0인 경우부터 시작하면 조건이 참이니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킬게요. 그 다음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은 그레이드 값이 4.5인가요죠? 아니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가서 조건을 보니 조건이 항상 참이죠. 그럼 그레이드 값을 또 증가시킬게요. 4.0이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봅니다. 그레이드가 4.5인가요? 아니죠. 그러므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또 참입니다. 그럼 그레이드를 0.5 증가시킬게요. 그레이드는 4.5가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실행하면 그레이드 값이 4.5인가요? 라는 조건에 만족하죠. 참입니다. if문의 조건이 참이므로 if문의 문장인 브레이크문을 실행할게요. 브레이크문은 반복 중이던 이 반복문을 종료하라 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이 브레이크문이 실행되면 반복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브레이크문의 실행 순서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드를 3.0으로 선언하였고요. 그 다음 while문은 조건이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입니다. 반복할 문장은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는 문장과 if문 조건문인데요. 그레이드 값이 4.5일 경우에는 while문을 종료하라라는 브레이크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반복문이 종료되면 그레이드 값을 출력하는 printf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한 줄씩 보면 그레이드가 3.0이죠. 그리고 무한 반복문에 의해 whil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그레이드는 0.5 증가하여서 3.0에서 3.5가 되네요. 그 다음 if문의 조건이 그레이드가 4.5인가요인데 4.5가 아니죠. 그러므로 if문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while문으로 돌아가 무한 반복합니다. 그럼 그레이드는 3.5에서 4.0이 될 거고요. if문의 조건을 보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므로 무한 반복문으로 돌아가 한 번 더 그레이드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그레이드가 4.5네요. if문의 조건 그레이드가 4.5인가요의 참이죠. 참이므로 if문의 문장인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될 거고요.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무한 반복 중이었던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반복문이 종료되면 다음 문장인 그레이드 값을 출력해라 라는 출력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수를 출력하는 기본값에 의해 현재 그레이드 4.5와 소수점 6자리까지 출력하게 되겠네요. 확인하겠습니다. 4.5가 출력되었네요.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i에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의 조건이 1이죠. 항상 참인 무한 반복문입니다. 그럼 while문의 문장을 실행할게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i가 4인가요죠? i가 4가 되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여서 이 while문의 무한 반복을 종료하라 라는 의미고요. 만약 i가 4가 아니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죠. 플러스 i입니다. i 값을 1 증가하라는 문법이네요. 그럼 디버깅표와 함께 볼게요. 현재 i는 0입니다. while문의 조건은 항상 참이므로 if문을 실행할게요. i는 4인가요? i는 0이므로 현재 4가 아니죠. 거짓입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플러스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죠. while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면 선두로 가서 조건을 보면 항상 참이죠.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i가 4인가요? 거짓이고요. 그럼 i 값을 1 증가하죠. i는 2가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을 보면 항상 참이니 if문을 볼게요. i가 4인가요?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플러스 i 값을 1 증가할게요. i는 3이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을 보면 항상 참이죠.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i가 4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럼 i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i는 4가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항상 참이죠. 그럼 if문을 실행할게요.
i가 4인가요?입니다. 현재 i는 4죠. 4인가요?라는 조건에 참이 됩니다.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죠.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은 가장 가까운 이 반복문을 종료하라죠. 따라서 무한 반복 중이었던 while문의 반복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while문이 종료되면요. 다음 코드는 printf문입니다. printf문에서 따옴표에 묶인 이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해서 i는이 되고요. 서식 문자열을 만나면 콤마 뒤 변수의 값을 대입하죠. i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현재 i는 while문에 의해 4가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4가 출력됩니다. 결국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i는 4입니다.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num에 1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는 i는 1부터 조건식이 없고요. 1씩 증가하며 문장을 반복 실행합니다. 포문에 조건이 생략되었으면 포문의 조건식은 항상 참인 겁니다. 즉 무한 반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코드는 포문의 무한 반복문입니다. 그럼 디버깅표와 함께 볼게요.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i가 1일 때 포문의 조건은 항상 참이므로 포문을 실행할게요. num에 num 곱하기 i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num은 1이고요. i 값도 1이죠. 곱하면 1입니다. 그 다음 코드는 if문이죠.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i가 5보다 큰가요? 현재 i는 1이므로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가서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2가 됩니다. 조건은 항상 참이므로 문장을 반복 실행할게요. num에 num 값 곱하기 i 값을 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 if문이죠. i가 5보다 큰가요? 거짓입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그 다음 조건이 항상 참이므로 문장을 실행하면 num에 num 값 곱하기 i 값을 하면 6이 저장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i가 5보다 큰가요? 거짓입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요. 조건에 항상 참이므로 문장을 실행할게요. 현재 num 값에 i 값을 곱하면 24입니다. 그 다음 if문을 실행하면 i가 5보다 큰가요의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5가 됩니다. 조건에 항상 참이므로 문장을 실행하면 num에 현재 num 값 곱하기 5를 하면 120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 if문을 보면 i가 5보다 큰가요죠? 거짓입니다. 그럼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지 않고요.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6이 되고 조건에 항상 참이니까 문장을 실행할게요. num에 현재 num 값 곱하기 i 값을 하면 720이 저장됩니다. 이제 if문을 보면요. i가 5보다 큰가요죠? 현재 i는 6이죠. 5보다 큽니다. 조건에 참이 됩니다. if문의 조건식에 참이면 if문의 문장인 브레이크문을 실행해야 하죠. 그럼 브레이크문을 실행할게요. 즉 브레이크문은 가장 가까운 이 반복문을 종료하라라는 문법이죠. 따라서 반복문, 포문이 종료됩니다. 포문이 종료되고요. 다음 문장은 printf문입니다. num 값을 출력하라네요. 현재 num 값은 포문에 의해 720이 저장되어 있죠. 따라서 72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설쌤!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는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반복문을 계속 실행해라가 아니라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continue문을 만나면 아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돌아가서 포문 또는 while문을 실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제로 바로 볼게요. 코드를 한 줄씩 보면요. while문과 포문은 현재 무한 반복문입니다. 조건에 항상 참이니까 문장을 실행하면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죠. 그 다음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그레이드가 2.0인 경우에 continue문을 실행하라죠. 그 다음 만약 그레이드가 4.5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해서 이 무한 반복을 종료하라입니다. 그레이드가 1.0일 때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현재 그레이드가 1.0일 때 조건에는 항상 참이므로 그레이드 값을 증가시켜주면 그레이드는 1.5가 됩니다.
그럼 if문을 실행하죠. 현재 그레이드 값이 2.0인가요? 아니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if문을 볼게요. 그레이드 값이 4.5인가요?죠? 아니죠. 그럼 이 if문의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while문과 for문의 조건식이 항상 참이므로 그레이드 값을 한 번 더 0.5 증가시킬게요. 2.0이 됩니다. 그리고 if문을 실행하면 현재 그레이드 값이 2.0인가요?죠? 2.0 맞습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할게요.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문은 continue문 이후에 남은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선두로 돌아가서 for문과 while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while문은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검사하게 되고요. for문은 선두로 가서 증감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continue문을 실행하면 조건에 항상 참이죠. 그러므로 다시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0.5 증가해서 2.5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 그레이드가 2.0인가요? 거짓이고요. 두 번째 if문의 조건식 그레이드가 4.5인가요?도 거짓입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이 항상 참이니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면 3.0이 됩니다. 첫 번째 if문의 조건식 그레이드가 2.0인가요? 거짓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f문의 조건식 그레이드가 4.5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이 항상 참이니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면 그레이드 값은 3.5가 되고요. 첫 번째 if문 거짓, 두 번째 if문 거짓이므로 다시 선두로 가서 항상 참이니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키면 4.0이 됩니다. 첫 번째 if문 거짓, 두 번째 if문 거짓이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을 보면 조건식이 항상 참이니 그레이드 값을 0.5 증가시킬게요. 그레이드 값은 4.5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식 그레이드가 2.0인가요는 거짓이고요. 두 번째 조건식 그레이드가 4.5인가요는 참이죠. 두 번째 조건식의 참이므로 두 번째 조건식의 문장인 브레이크문을 실행할게요.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종료하라죠. 따라서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무한 반복 중이었던 while문과 for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토탈을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포문입니다. 포문의 구조는 i는 1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이 문장을 반복 실행하죠. 반복문이므로 디버깅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포문의 조건식 i가 3보다 작거나 같나요에 만족하죠. 그럼 문장을 실행할게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은 현재 i 값이 2인가요죠? 현재 i는 1이므로 거짓입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할게요. 토탈에 토탈 플러스 i 값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토탈은 0이고요. i는 1이죠. 더하면 1이 저장됩니다. 그럼 포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므로 선두로 가서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2가 됩니다. 다시 조건식을 보죠. i가 3보다 작거나 같나요? 참입니다. 그럼 포문을 실행할게요. if문입니다. i가 2인가요? 라는 조건이 참이죠. 현재 i는 2이므로 조건의 참입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인 continu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continue문은요. continue문 이후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continue문에서 바로 포문의 선두로 돌아가서 이 증감식을 실행하라는 코드입니다. 포문의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2에서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똑같이 조건식을 봅니다. i가 3보다 작거나 같나요의 참이죠. 그럼 포문의 문장을 실행할게요. if문이죠. i가 2인가요? 거짓입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토탈에 토탈 플러스 i 값을 저장할게요. 현재 토탈은 1이고요. i는 3이죠. 두 값을 더하면 4가 됩니다. 포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므로 선두로 가서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4가 됩니다. 그리고 포문의 조건식을 보면 i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요죠?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포문은 종료됩니다. 포문이 종료되면요. 다음 코드는 printf문입니다. 토탈 값을 출력하라네요. 현재 토탈 값은 포문에 의해 4가 저장되어 있었죠. 따라서 4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서희쌤! 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출력 결과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토탈을 선언하였고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실행하는데요. 포문은 i는 1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포문을 실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포문이 실행되면 if문의 조건을 검사하게 되는데 i가 2인 경우 continue 문을 실행할 거고요. 만약 continue 문이 실행되지 않으면 total에 total 플러스 i 값을 대입해 줄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현재 i 값은 1이죠. 그럼 조건에 만족하니 if문의 조건을 검사하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토탈을 연산하면 토탈 플러스 i, 즉 현재 0 플러스 현재 i 값 1은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포문의 문장들을 모두 실행하였으므로 증감식을 실행하여 주면 i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에 만족함으로 if문의 조건을 검사할게요. i는 2인가요? 현재 i는 2죠? 그럼 continue 문을 실행합니다. continue 문은 반복문의 남은 문장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선두로 돌아가서 증감식을 실행하는 문장이고요. 그러므로 토탈 연산은 하지 않고 바로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3이 됩니다. i는 3이면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므로 if문의 조건식을 검사하면 거짓이죠. 그러므로 토탈을 연산해 줍니다. 토탈 연산을 하면 현재 토탈 값과 i 값을 덧셈하게 되면 4가 됩니다. 포문의 모든 문장을 실행하였으므로 포문의 증감식을 실행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문을 종료할게요. 포문을 종료한 후에는 프린트 F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토탈 값을 출력해라 입니다. 현재 토탈 값은 포문으로 계속 계산되어 4입니다. 그럼 4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 출력되었네요. 코드를 조금 변형해 볼까요? i는 2일 때 continue 문을 실행하지 않고 i는 1일 때 continue 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 토탈은 0으로 선언하였고요. i는 1부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포문을 실행하니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문의 조건에 만족함으로 if문을 보면 i는 1인가요? 참이죠? 그럼 continue 문을 실행합니다. continue 문은 포문의 선두로 돌아가 증감식을 실행하였죠. 그럼 증감식을 실행하면 i는 2가 됩니다. 포문의 조건에 만족함으로 if문을 실행할게요. i는 1인가요? 현재 i는 2이므로 거짓이죠. 그러므로 토탈 플러스 i의 값을 토탈에 대입할게요. 현재 토탈은 0이고 i는 2이므로 토탈은 2가 됩니다. 포문의 모든 문장을 실행하였으므로 선두로 돌아가서 증감식을 실행하고요. 조건을 보면 조건에 만족함으로 포문의 문장들을 실행하면 if문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탈을 계산하면 현재 토탈 값과 i 값을 더하면 5가 됩니다. 포문의 모든 문장을 실행하였으므로 포문의 선두로 돌아가서 i 값을 1 증가할게요. 그리고 조건을 비교하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문을 종료하고 토탈을 출력하면 현재 토탈은 5입니다. 출력 결과가 5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가 5가 나왔네요. i가 1인 경우 continue 문을 실행하는 디버깅 표를 작성하여서 직접 출력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쌤,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i를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변수 sum을 선언하고 0을 저장하였고요. 그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의 조건은 i가 10보다 작나요? 입니다. 10보다 작을 때 반복문이므로 디버깅 표와 함께 볼게요. 현재 i는 0이죠. while문의 조건 i는 10보다 작나요에 만족합니다. 그럼 while문의 문장을 실행할게요. i 값을 먼저 1 증가하는 문장을 실행하면 i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은 i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현재 i는 1이고요.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1인가요는 참이 됩니다. 1을 2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이죠. 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죠.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문은요. continue문의 이후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while문의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비교하는 문장이죠. 따라서 바로 while문의 조건식을 볼게요. 현재 i는 1이고요. i가 10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실행할게요. i는 2가 됩니다. 그 다음 if문을 보면 i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죠? 2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은 0입니다. 거짓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장인 sum에 sum 플러스 i 값을 저장할게요. 현재 sum은 0이고요. i는 2입니다. 두 값을 더하면 2가 되죠. while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면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현재 i는 2죠. 조건식의 참입니다. 그럼 i를 1 증가하고요. 다시 if문을 보면 3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죠? 참입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인 continue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후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는 거죠. 현재 i는 3이고요. 3이 10보다 작나요? 참입니다. 그럼 다시 while문을 실행할게요. i는 4가 되고 if문을 실행하면 4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거짓입니다. if문의 조건이 거짓이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죠. 현재 sum 값과 i 값을 더해서 sum에 저장합니다.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참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실행하면 i 값을 1 증가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5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참이죠? 그럼 continue문을 실행해서 바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볼게요. i가 10보다 작나요? 참입니다. 그럼 문장을 실행하면 i 값을 1 증가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6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sum을 계산할게요. sum에 현재 sum 값 더하기 i 값을 해서 12가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참이고요. 그럼 문장을 실행하면 i 값을 1 증가하고 if문을 보죠. 7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참입니다. if문의 조건의 참이니 continue문을 실행하면 바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볼게요. 참이고요. 그럼 문장을 실행하면 i 값을 1 증가합니다. 다시 if문을 실행하면 8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거짓이죠. if문의 조건이 거짓이므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sum 값을 계산하면 현재 sum 값과 i 값을 더해서 sum에 저장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식을 보면 i가 10보다 작나요의 참이므로 문장을 실행할게요. i는 1 증가해서 9가 되고요. if문을 실행하면 9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참이죠. 그럼 continue문을 실행하는 거죠. 바로 선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보죠. i가 10보다 작나요? 참입니다. 그럼 문장을 실행할게요. i는 10이 됩니다. 그럼 if문을 실행하면 10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가요? 입니다. 거짓이죠.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요. sum 값을 계산합니다. 현재 sum 값과 i 값을 더해 sum에 저장하죠. sum은 30이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요. i가 10보다 작은가요죠? 현재 i는 10입니다. 조건의 거짓입니다. while문의 조건의 거짓이 되므로 이렇게 while문은 종료됩니다. while문이 종료되면요. 그 다음 코드는 print문, 출력 함수네요. sum 값을 출력합니다. sum 값은 이 while문에 의해 현재 30이 저장되어 있었죠. 따라서 3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이 코드를 디버깅표와 함께 다시 볼게요. sum을 계산할 때가 i 값이 2, 4, 6, 8, 10일 때였습니다. 이 2, 4, 6, 8, 10의 공통점은 짝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i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1인 경우는 i가 홀수라는 의미입니다. 홀수란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말하고요. 짝수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보면 홀수 1, 3, 5, 7, 9는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그리고 짝수 2, 4, 6, 8, 10인 경우에는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결국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i는 홀수고요.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i는 짝수라는 겁니다.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이면 얘 홀수죠. 그리고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얘는 짝수입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홀수이므로 i가 홀수일 때는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서 continue문을 실행하죠. 즉 sum 값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i가 홀수가 아니면, 즉 i가 짝수인 경우에는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sum 값을 계산하죠. 따라서 i가 짝수일 때만 sum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이 코드는 if문의 조건이 거짓인 짝수일 때만 sum 값을 계산하게 되면서 짝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였습니다. 정리하면 1부터 10까지 짝수의 합을 계산해서 sum에 저장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인 거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1인 수는 홀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